딥시크 충격이 우리 시장을 덮친 날,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다양한 소식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지요. 오늘 컨퍼런스콜에서 확인된 소식들 홍원표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홍 기자, 이 딥시크 충격이 오늘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서 유독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, 역시 하이닉스 HBM이 더 고성능이라서 그런 거라고요? 그렇습니다. 일단 딥시크는 낮은 비용으로 개발한 생성형 AI를 말하는데,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쓰지 않아도 챗 GPT 수준의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가격이 높은 칩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고성능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에 타격을 준 겁니다. 딥시크는 이 엔비디아의 H800이라는 칩을 사용을 했는데요. 엔비디아의 그 GPU 라인 중에 호퍼라는 제품을 H로 분류를 합니다. 그런데 H800은 저성능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. 2022년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고성능의 AI 칩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저성능으로 공급한 게 H800입니다. 미국의 오픈 AI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고성능 칩인 H100을 15만 개 이상 보유한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 칩에 들어가는 HBM이 국내 반도체 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H800에는 HBM 4세대인 HBM3가 탑재되어 있는데, 이 HBM3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또 마이크론 등 이 세 개사가 모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세대 앞선 기술인 5세대를 H100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H100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좀 하이닉스 주가에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, 특히 하이닉스의 지난해 역대급 매출에도 기여한 게 이 HBM3E 5세대 제품인데,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저성능의 AI 칩으로도 기술 개발이 가능해지면 고성능 칩 수요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. 다만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인 조정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.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딥시크의 언어 모델 공개 이후에도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이렇게 좀 공격적인 투자를 공언을 했는데, 결국은 미국이 이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다량의 고성능 AI 칩과 또 HBM을 요구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전에 외신들을 통해서 이 삼성전자 이 엔비디아 퀄테스트 일부 제품에 대해서 통과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, 오늘 컨퍼런스콜에서 혹시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? 네,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짚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발언을 해석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.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이 HBM3 8단과 12단 제품 양산을 하고 있었고, 또 4분기에는 몇몇 회사에 HBM3E의 공급을 확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또 HBM3E 이 5세대 매출이 4세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. 특히 이 HBM3 5세대 제품을 좀 개선을 했는데, 이 제품이 이제 1분기 말부터는 공급에 들어가고 또 2분기부터는 이 공급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. 특히 결국은 이 HBM3E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블룸버그의 보도가 어느 정도 이제 삼성전자 컨콜에서 확인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. 삼성전자는 이 HBM 개발이 5세대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이 5세대 8단과 12단을 좀 빠르게 전환을 하고, 또 16단 제품 같은 경우는 기술 검증 차원에서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이미 전달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HBM4라고 불리는 6세대와 또 HBM4E인 7세대 주문 제작도 고객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좀 차세대 HBM에서는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,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은 잠정치랑 사실 비슷하게 나왔고요.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도 2조 9천억 원, 예상대로 부진하게 나왔습니다. 1분기 흐름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? 일단 당장 1분기 전망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. 반도체 부분에서는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 공급이 가시화되는 건 2분기부터고, 또 트럼프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레거시 디램 쪽은 좀 탄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HBM 생산에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,
지난 한 해 4조 원의 적자를 기록한 또 파운드리 사업이 이제 상반기에는 좀 더 이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. 올해 상반기까지는 고객사 확보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실적 방어를 위해서는 모바일 부분에서 좀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S25의 신작 판매가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사업의 부진을 좀 만회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증권가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는 3% 정도 하락한 33조 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. 삼성전자의 박순철 CFO는 직접 이 컨퍼런스 콜에서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와 또 주요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이슈는 좀 짧은 기간 내에 해결이 될 거다. 이렇게 좀 긍정적인 또 장기적으로는 좀 우상향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네, 반도체 업계 이슈들 산업부 홍원표 기자와 알아봤습니다.